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잠금 해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또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 나옵니다. 2,720선 회복했고 코스닥은 어제 800선 아래로 내려갔었죠. 현재는 800선에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좀 반등폭을 좀 더 키워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머니맵 통해서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오늘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18만 원대까지 또 내려간 상황이네요.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했죠.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DB하이텍이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IT 투톱이 그렇게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섹터 어제는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또 다 내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정도 하락, 에코프로 그룹주도 2% 가까이 내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가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또 실적을 내고 나서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삼천당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등등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인지 6%가량 빠지고요. 오늘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2%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 쪽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가 정말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좀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가져갈게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시장 전반이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단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이어온 이제 주도주라고 일컫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이 결국 시장의 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도 일부 빅테크의 실적 우려,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의 시장 전체를 좀 조정시키는 그런 좀 빌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 빅테크들이든 반도체든 이들의 지금 보여주는 가격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업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업사이클이 아직 진행 중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은 4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최근 어제도 7천억 매도를 하면서 2조 원 수준의 급격한 매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더 떨어지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실 텐데 일단은 그 시장의 상승의 어떤 근간이었던 이 AI 쪽에서 SK하이닉스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조정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레거시보다는 AI 반도체 많이 올랐던 쪽을 일단은 조금 많이 먹었으니까 좀 챙기자 이런 지금 좀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주요 조정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캐펙스 지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익화가 이제 지연되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다 보니까 1분기 때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2분기에도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AI 이 투자 사이클에서 정말 이 어떤 의미 있는 돈을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얘를 보고 싶은데 얘는 8월 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을 보면서 좀 가늠을 해보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분기 쪽으로 가면 높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성장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약간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우려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알파벳이 어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언급은 뭐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은
2분기보다 3분기에 캐펙스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저는 시장에서는 좀 경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 ASML이나 디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이던스 약간 미스로 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저는 이제 이거 뭐 급격한 성장이 꺾이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컨콜에 아마 시장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큼 잘 나와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기조를 꺾지 않는다, QOQ로. 그 다음에 이제 AI로 나 돈 저번보다 좀 더 버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월 말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AI 사이클의 시작은 엔비디아가 했잖아요. 끊어졌죠. 저는 네. 종료도 엔비디아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끌고 갈 것이냐, 이 사이클을. 여기서 어떤 이 사이클을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는 결국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주가 상당히 또 깊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략 챙겨주셨어요. 뭔가 지금의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게 필요한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게 있죠. 일주일간의 기관의 수급입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네요. 여전히 VT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펌텍코리아, 실리콘투, 한국콜마 등등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 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이제 기자재 관련된 쪽 들어와 있고요. 건설 기계도 최근에 재건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여전히 음식료, 삼양식품과 S&D 같이 불닭으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단은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쪽은 역시나 화장품이랑 음식료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코스닥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뭐 수급이 들어오고 뭘 해도 주가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형주 쪽이 훨씬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어제 이제 호실적 발표하고도 시장 빠지면서 그 반영을 못했던 조선 쪽이 확실히 지금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 어제 컨콜에서 이제 시작이다, 그 코멘트에 굉장히 시장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선의 이 실적이 나아지는 부분을 1분기에서도 좀 확인을 했고, 그 기조가 2분기에 더욱 커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기관들은 수급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바이오나 뭐 사실 조선 이런 쪽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나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은행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체가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스타일을 내가 잘 맞출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지금 좀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카본이에요. 앞서 기관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이기도 했거든요. 이익 회복은 2분기부터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벨업. 기자재 쪽도 같이 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조선이 좋다 보니까 수주를 받아놓은 기자재 쪽도 좋은데요. 이제 LNG 시장에 대한 성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까지 LNG 시장은 수입국가 수출 쪽에 그 어떤 숫자가 같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여전히 성장을 해오고 있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LNG 시장은 저는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수출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사용자나 공급자 모두가 증가되는 레벨업 상황이 이때가 되는데, LNG 전방의 다변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의 수요 상승,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LNG 복합 화력 발전이 이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키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천연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이라고 하면 이 어떤 업사이클 상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발주가 증가되는 특수선종이라고 이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 꾸준한 어떤 수요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선종으로 시장이 조금은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LNG선이 많이 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봤고요. 기저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조금 그 불운하게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5월부터 재개가 돼서 동장 가동이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2분기부터 숫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은 뭐 한 1,79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주목할 부분은 영업 마진인데 1분기에는 26억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실적 실망감이 있었죠. 그런데 2분기, 그러니까 5월부터 공장 가동이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122억 단으로 영업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쪽으로도 계속 아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상승의 주요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사업장의 재가동에 따른 마진율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5월 달부터 재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2분기에는 일부가 반영이 됐을 것이고 3분기부터는 아마 월별로 계속해서 아마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마진율 회복은 더욱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분기부터 그 호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몇 안 되는 섹터인데 결국 이제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로 갈수록 사실 대주주 양도도 있고 해서 저는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는 서서히 조금 찬바람 불수록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미 수주도 충분히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긍정적인 수주 생각하면 조금 보실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밸류에 대한 매력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좀 조선주가 한창 신고가 랠리 보여줄 때 덜 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화 위복의 해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보니까 대형 건설주들이 좀 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종목도 참 오랜만에 열어보는 것 같은데 차트 보니까 꽤나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가가. 부동산 상승 사이클의 1등 수혜주라고 합니다. 과거에 또 힘든 일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외면하고 있을 때가 좀 기회인 것 같은데 누가 건설주를 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부동산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값 그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먼저 지금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상승 사이클을 조금 바라보면 타겟해가지고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14년, 15년도에 이 구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이 있었을 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회복, 특히나 아파트 매가가 올라갈 때 이 현상계의 주가는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특징인데 도급이라든지 정비 사업보다는 자체 주택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특히나 이제 아파트 매가가 올라갈 때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부동산의 가격이 차별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수도권까지 좀 확장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아마 이제 업종에서의 탑픽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의 업황 그거보다는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한 10조 원 정도의 자체 사업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뭐 지금의 기조만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주 잔고 자연스럽게 아마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 쪽에 파이프라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도 서울 수도권에 파이프라인 집중돼 있고요.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 9월 착공하고 분양 가지
가식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용산이라든지 잠실, 청라 이런 쪽에 4조 원 이상의 복합 개발 사업들이 지금 이어서 있고 26년까지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 원대의 자체 주택사업 수주 잔고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시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봤을 때 좀 업종 내에 그러니까 업종을 다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아이만 잘 좀 갈 수 있는 토대가 좀 됐다,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자체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중에서 서울하고 수도권 쪽의 비중이 7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좀 수도권 집중해가지고 어떤 가격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가장 긍정적일 거고 이제 PF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PF가 1조 5조 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 3,400억 정도 그 정도만 미착공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 비중이 좀 낮습니다. 우발 채무 비중이 23%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잘 반영해서 주가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전고점에 거의 또 바짝 붙어있는 모습 보여주기도 해요. 오늘 7% 가까이 올라가면서 21,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꼼꼼하게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